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아쿠아필러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의 필러들이 있는데 이 필러들은 얼굴에 넣는 것도 승인이 되지 않았고 당연히 가슴에 넣는 것 또한 승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가슴 성형입니다. 사실 침을 넣는 매선침 한방 시술과 침을 넣지 않는 한방 시술 모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시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슴에 권하지 않는 시술 세 번째 이야기로 가슴 지방 이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방 이식은 수술의 영역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칼을 대지 않고 고형물이라는 이물질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고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 대신 지방을 이용한 가슴 확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이식을 할 때 가장 좋은 신체 조건은요, 지방이 몸에 충분히 있다가 가장 좋은 전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 160에 몸무게 40kg이신 분이 지방 이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몸 전체에 지방 흡입을 해도 가슴에 넣을 만큼 충분한 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지방 이식에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없고, 만에 하나 열심히 뽑아서 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생착률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잘 고민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지방이 누적되는 호발 부위가 허벅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복부도 많이 지방 누적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이 충분히 있어서 그쪽에 지방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고요. 경우에 따라 어떤 분들은 팔이라든지 뒷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방을 채취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가 지방 이식의 부작용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를 결정한다고 보면 되는데, 교과서적으로 지방 이식의 부작용은 지방이 생착하지 못하고 남은 것들이 석회화를 이룬다거나 오일 낭종을 이룬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방 이식인데 얼굴에 지방 이식을 하면 그런 부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얼굴에 넣는 지방은 지방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20에서 30cc 내외를 이식을 하고 혹시라도 생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몸에 충분히 흡수할 양입니다. 하지만 가슴에 넣는 양은 한 번 넣을 때 얼굴에 넣는 양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양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생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100에서 150cc가 흡수가 온전히 되지 않고 일부가 남아서 오일 낭종이나 석회화 등을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슴 지방 이식에서 그런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식에 따라서 생긴다기보다 이식하고 나서 적절하게 생착이 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가슴 지방 이식은 어떻게 보면 가슴 지방 이식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면 돼요. 몸에서 채취한 지방을 잘 정제해가지고 가슴에다 넣어주는 게 지방 이식이라면, 줄기세포 지방 이식은 추출한 지방 중에 일부는 줄기세포용으로 다시 빼서 여기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일부는 정제해가지고 가슴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제한 줄기세포를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생착률이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부작용을 0%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나 뵀던 환자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예전에 지방 이식을 했는데 아쉬움이 너무 커서 이제 보형물을 넣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지방 이식만 했을 때는 몰랐는데 보형물을 넣게 되니까 보형물이 안에서 받치고 있고 겉에 이제 지방이 약간 앞으로 돌출이 되면서 뭐가 이제 만져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보형물이 들어가고 지방 이식이 중간에 껴 있으니까 이런 석회화라든지 오일 낭종 그런 것들이 표면에서 이제 종괴처럼 만져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 이식을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 보형물을 넣을 때 꼭 수술 전에 초음파라든지 맘모그램 이런 검사를 해서 내가 오일 낭종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있으면 수술과 동시에 맘모톰을 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병행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슴 지방 이식에 대해서 제가 추천하지 않는 수술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조건 하지 않는다기보다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방 이식을 할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수술을 하는지, 내가 지방 이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슴이 어떤 것인지 잘 한번 고민해보고 결정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지방 이식 관련해가지고 궁금사항이 있으면 예전 영상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여기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